여러분이 지난해 받으신 그 비싼 건강검진, 사실은 여러분의 병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3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싼 돈 내고 전신검진 한번 싹 받고 나면 마음이 놓이시죠. 정상이라는 결과표 받으면 올해는 괜찮겠구나 안심하시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오히려 건강 착각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매년 빠짐없이 검진을 받으셨는데 정작 암이 손 쓸 수 없을 때 발견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여서 전신검사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생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 이유는 지금의 건강검진이 건강을 보는 게 아니라 병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망가져야 비로소 이상 소견이 뜨는 구조예요. 즉, 이상이 없다는 결과표가 사실은 아직 망가질 차례가 안 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안심하다가 1년 후 3기, 4기 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비싼 검진 중 상당수는 오히려 몸을 해칩니다. 방사선 피폭량이 엄청나게 높은 검사를 매년 반복하면서 암을 예방하겠다고 오히려 암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비싼 검사가 돈이 되니까요.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검진과 몸이 사는 검진은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검사와 실제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검사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차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검사가 진짜 내 몸을 살리고 어떤 검사가 피폭만 남기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과잉검진 6가지와 꼭 받아야 할 진짜 검진 5가지를 모두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박현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검진 데이터를 분석하며 얻은 결론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이 영상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전 69세 박정자님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년 빠짐없이 국가검진을 받으셨고 거기에 더해서 사설검진센터에서 전신 CT까지 촬영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꼼꼼하게 검사를 받으신 거죠.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이상 소견 없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박정자님은 이 결과표를 보실 때마다 안심하셨다고 해요. 올해도 이상 없구나. 내년에 또 검사 받으면 되겠지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 뜻밖의 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3기였습니다. 박정자님은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암이죠. 작년에도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매년 CT까지 찍었는데 이제야 발견된 거죠? 이분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정상 판정 받았는데 뭔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정상이라던 검사 후에 갑자기 병이 발견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더 좋은 정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몸이 정상인 건 아닙니다. 박정자님의 경우 간 기능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몸속 기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간암은 초기에는 증상도 없고 혈액 검사에도 잘 안 나타납니다. 지금의 검진은 망가진 흔적을 찾을 뿐
지금 내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는 보지 못합니다.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는 이미 생긴 병을 찾는 데는 좋지만 지금 막 생기려는 병이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고도 1년 안에 암이 발견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런 검사들이 피폭량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전신 CT 한 번 찍으면 흉부 엑스레이 수백 장을 찍는 것과 같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매년 이런 검사를 반복하면 오히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폭이 많고 실속 없는 검진보다 초음파나 내시경처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저피폭 검진을 권합니다. 방사선 노출 없이도 충분히 정확하게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만 전달합니다.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검진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어떤 검사가 몸을 지키고 어떤 검사가 돈만 쓰게 만드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전신 PET-CT입니다. 이 검사는 병원에서 가장 비싸게 받는 검사 중 하나예요. 한 번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싶다는 마음에 받으시죠. 전신 PET-CT는 암 전이나 재발을 확인할 때는 정말 유용한 검사입니다. 이미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곳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할 때 또는 수술 후에 재발 여부를 체크할 때는 꼭 필요한 검사예요. 하지만 아무 증상 없는 일반인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에 따르면 PET-CT 1회 촬영 시 평균 피폭량은 흉부 엑스레이의 약 100배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반경 20km 내 주민들이 1년간 받은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단 한 번의 검사로 이 정도 방사선에 노출되는 겁니다. 위 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조기 위암은 내시경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CT나 초음파로는 초기 위암을 찾기 어려워요. 내시경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니까 아주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바로 조직검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72세 홍성민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1cm 크기의 용종 3개가 발견됐어요. 다행히 검사하면서 바로 제거하셨는데 조직검사 결과 그중 하나가 암으로 변하기 직전 단계였대요. 만약 1년만 더 늦었어도 대장암으로 진행됐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40대 이후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 병력이 있거나 비만이나 당뇨가 있다면 1년 주기로 시행하세요. 내시경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편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는 동안 검사가 끝나니까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십니다. 혹시 내시경 검사를 최근에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몇 년 만에 받으셨는지,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검사가 두려워서 미루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혈관 MRA 검사입니다. 뇌혈관의 꽈리, 그러니까 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예요. 뇌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멀쩡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시는 거죠. 그런데 일단 터지면 정말 위험해요. 뇌출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50%가 넘고 살아남아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는 동맥류가 터져서 응급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게 되셨어요. 반면에 검사로 미리 발견하면 예방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작은 동맥류는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되고 크기가 크거나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시술로 미리 치료할 수 있어요. 코일 색전술이라고 해서 혈관을 통해 들어가서 동맥류를 막는 시술인데 요즘은 이 시술이 정말 발전해서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가족 중에 뇌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검사 비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네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 검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 합성이 불가능해서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흔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야외 활동이 적어서 더 심각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건 물론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겨울철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때문입니다. 검사해보면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유리창을 통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문 닫고 햇빛 쬐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리가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야외에서 직접 햇빛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타민 B군도 중요합니다. 특히 B12는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데 나이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져요. B12가 부족하면 손발 저림, 기억력 감퇴, 빈혈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 B군, 미네랄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제를 섭취하세요.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 비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정확히 알고 보충하는 게 무작정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항산화력과 면역력 검사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노화시키고 염증을 만듭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항산화력 검사는 우리 몸이 활성산소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측정하는 검사예요. 수치가 낮게 나오면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더 챙겨 드셔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면역력 검사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과도한 항산화제 복용보다는 식단 조절이 우선입니다.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특히 블루베리, 토마토, 시금치 같은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항산화력 수치를 측정해서 식습관 방향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얼마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을까요? 이 5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대부분의 중요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싼 검사를 많이 받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받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전신 PET-CT 한 번 찍을 돈이면 이 5가지 검사를 다 받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검진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비싼 검사가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검진 패키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불필요한 피폭과 불안만 키울 수 있습니다. 몸이 망가졌는지 보는 검진은 늦습니다. 이미 병이 생긴 다음에 발견하는 거니까요.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는 검진, 그게 진짜 건강검진입니다. 기능을 확인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검사가 좋은 검사예요. 잘못된 검진 습관은 피폭과 불안을 남기지만 올바른 검진 습관은 조기 예방과 안심을 남깁니다. 전신 PET-CT, 불필요한 CT 검사들, 이런 건 꼭 필요할 때만 받으세요. 대신 초음파, 내시경, 혈관 검사, 이런 실속 있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려운 의학 용어 없이 쉽게 설명되었나요? 복잡한 건강검진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다음 검진 예약 전에 검사 항목의 목적을 꼭 확인하세요.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피폭량은 얼마나 되는지, 다른 대체 검사는 없는지 물어보세요. 병원에서 권한다고 무조건 받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따져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줄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검사를 받으셨는지, 오늘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앞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보실 계획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불필요한 검사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런 진실된 정보,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검진 후 결과표를 받으셨을 때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어떤 수치가 정말 중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표에 정상이라고 나와도 주에 깊게 봐야 할 수치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구독 눌러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분 가까운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검진은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